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기게 된 독일에서 온 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독일 대표 출신으로서 한국의 일학습병행과 독일의 도제제도의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참, 오늘 제가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저랑 일학습병행을 또 자세히 살펴볼 일학습병행의 고수 최정훈 허브 사업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브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왠지 많은 거 배울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참 힘든데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안전하겠네요. 네, 교수님, 근데 허브 산업단은 뭘까요? 허브처럼 그 단어 들으면은 향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이름일까요? 허브 사업단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조직입니다. 네, 허브 사업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단 및 컨설팅, 커뮤니티 운영, 전담자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정책 연구 및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서 허브 향기 나는 거 아니고 진지한 전문성의 냄새가 나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되게 기대가 되고 배울 거 많을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정훈 교수님과 일학습병행의 실제 참여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학습병행이 과연 참여 기업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학습병행이 독일의 도제제도를 한국에 실착 맞게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학습병행이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장기간 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재직자형부터 산학 1차형 도제학교를 포함한 재학생형 그리고 후학습 모델인 피텍까지 다양한 유형의 일학습병행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간 두얼 시스템, 두얼 스튜디움이라는 거 생겼거든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다닌 학생가 있으면 원래는 4년 동안 그냥 계속 공부하고 강연 듣고 막 그렇잖아요. 그 두얼 시스템가 뭐냐면 반은 학교에서 보내고 공부는 하지만 반은 회사에서 직접 일하면서 경험도 쌓이고 또는 그 회사하고 미리 계약 쌓이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회사에서 직원이 되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찾는 고민은 안 해도 되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돈도 좀 벌 수 있고 실제 경험 쌓일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개발부터 훈련 교재 개발 그리고 실제 훈련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되고요. 만약에 현장 훈련이 어렵게 되면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현장 외 훈련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근로자는 자기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도제제도와의 차이점 무엇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 학습병행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2020년 8월에 일학습병행 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근로자가 자기 본인의 직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훈련 과정을 마치면 국가가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해서 국가 자격까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까지? 예.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되게 멀리 계시고 여기 빈자리 되게 크게 느껴가지고 왜 이 자리가 비어 있죠? 우리끼리 만약에 한 거 되게 아까울 것 같아서 여러 네. 가지 손님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학습 기업 관계자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비웍스의 서성만 부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비웍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장 겸 연구개발 본부장인 서성만입니다.
저희 네비옥스는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지능형 그 관제에 관련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일학습 병행의 사업에 지원하셨던 그 계기가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회사가 창립되고 난 뒤에 약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 대졸 2주 채용만을 해왔었는데 2012년도 일학습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난 이후부터는 나이스 듣고나 특성화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그 인재들이 현장에서 실제 잘 적응하고 회사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리딩을 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반 재직자하고요 학습 근로자들 직접 지도해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약 3 내지 6개월의 어떠한 적응 기간이랄까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돼서는 아무리 개발 언어를 잘 구사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는 것을 익숙하게끔 해야만이 프로젝트를 잘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학습 병행제 인원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알고 업무 메뉴를 알고 개발 방법론을 알면서 그리고서 학교에서는 또 그와 관련돼 있는 기술 지식을 같이 겸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적응을 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은 독일에서도 도제제도에 그런 교육을 받았던지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졸업하고 나서 업무 영향하고 경험이 있어 보니까 큰 차이점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학습 병행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우수성이 부각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제 제도를 분석해서 장점만을 싹쏙 골라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우리나라의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고 나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도입 이후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연령대가 지금 낮아졌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나면 평균 연령이 27, 28세인데 그렇죠. 일학습 병행 제도를 채택해서 들어온 직원들은 20대 전후입니다. 결과적으로서 연령이 한 7, 8년이 젊어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활기도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회사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학습 병행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조직 문화까지 바꾸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한국에서 2014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2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하지 않아요? 우리가 2012년에는 이제 본 사업 전에 우리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해요. 2년간. 그래서 2012년, 13년 이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고 이 반응도 좋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2014년부터 이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됐죠. 한 성공적이고 운영할 때까지 좀 시간도 걸렸을 텐데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또 학습을 하는데 이 목표를 다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와 같은 불안감도 있었고 부서장들은 부서장 나름대로 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줘야만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 건가 혹시 또 이 직원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처음에 하게 됐고요. 또 팀 내에서는 팀의 보탬이 돼야 하는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치면은 오히려 팀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수많은 의사소통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정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원을 선발할 경우에
보통 대졸자를 기본으로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해서 기업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또 그 직원으로서 또 일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이라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겠죠. 근데 이제 학습 기업 또 기업 현장 교사, 학습 근로자가 서로 또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합심해서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일학습 병행을 도입하는 이후 뭐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바로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고 회사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학습 병행의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기업 관계자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거 딱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일학습 병행제도를 적용하시고 여러분 기업에 좋은 인재가 좋은 기술을 제공해서 여러분들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네비워크스의 서성만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학습 근로자에게 필요한 숙련 기술과 지식,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수하는 기업 현장 교수를 만나 일학습병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산 엔지니어링의 정민석 차장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R을 기반으로 해양 및 육상에서의 안전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하고 있는 산 엔지니어링의 송민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업 현장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3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업 현장 교사직을 맡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하고 어떤 이유에서 일학습 병행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제 어릴 적 꿈이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을 하면서 현장 교사를 모집한다는 사내 채용 공고를 보고 어릴 적 꿈과 저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현장 교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 현장 교사로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후에 본인에게 아니면 또 회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 사명감이 생겨서 뭐 잃었던 열정을 찾았고, 그리고 학습 근로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다 보니까 업무 능력도 결과적으로 높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하고 신규 근로자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도 좀 원활해져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학습 병행 도입 후에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초기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계적인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일학습 병행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근로자를 가르쳐지면서 본인도 직접 공부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업무 역량이 어떻게 보면 높아지셨다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습 근로자 업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느끼는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든 업무의 기본 아니면 학습의 기본은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 안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를 되게 등한시하기 마련인데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도 기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습 근로자와의 세대 차이를 또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습 근로자가 있으신가요? 일단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입사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저희 회사 그래서 에이스로 맡은 일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우리 송 사장님을 선배님으로 모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학습 병행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인지 그거 듣고 싶고 현장 교사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학습 병행제 근로자하고 학교 졸업하고 온 근로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아니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친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단 4년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똑같은 학사학위가 있더라도 4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업무 적응력이라든지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4년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할 거고, 그리고 현장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를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뭐 두세 명씩 현장 교사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는 이제 회사에서 현장 교사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누군가 현장 교사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일학습 병행 기업을 선정도 하고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또 하나 더 나가서 기업 현장 교사는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분 중에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고.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이제 기업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해서 학습 근로자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 사장님 같이 열정도 가지시고 평소에 어떤 후배를 교육하시겠다는 능력도 가지신 분들이 학습 근로자를 지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3년 일했고 저는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 약간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학습 병행 참여를 망설이는 예비 기업 현장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일학습 병행은 교학상장이다. 그거 뭘까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교학상장이라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기업 현장 교사의 자세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엔지니어링의 성민석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기르고 있는 학습 근로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샘믹스의 남희민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듀세믹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희민입니다. 저는 일학습병의 1기로 처음에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과정을 이제 끝마쳤고 대학원 진학한 후에 지금 다시 듀세믹스에서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학습 근로자를 근무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일학습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도 같이 다니고 이제 대학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습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하느라 네. 되게 바쁘고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그리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언제였을까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제 미숙하게 업무를 했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제 자신을 이제 느꼈을 때 그때 만족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또래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막 취업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럴 때 제가 답변해 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일학습 진행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차를 일시불로 결제를 했을 때 되게 크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은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 월급을 받으니까 좋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우리 4년간의 등록금을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100%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남희민 학습 근로자 같은 경우는 100%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외부 평가를 통해서 자격도 받는 경우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잘 살 수 있었군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일학습 병행의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합해보면 우리 남인 연구원께서 일학습 병행 참여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뭔지 또 향후 목표가 뭔지 한번 요약을 해봐 주시겠어요? 일학습병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일과 학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끈기를 좀 배웠었고 실제 학교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이제 현장 업무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과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최연소 선임, 책임, 수석 연구원이 이제 되고 이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학습 근로자들에게 일학습병을 추천한다면 전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설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소설 주인공들은 특별한 기원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학습병행이 하나의 이제 특별한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잘 이제 마치고 나면은 크게 성장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 근로자의 세맥세 남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일학습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학습병에 대해서 독일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의심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저양 통해서 진짜 기업에게 유익한 제도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학습병행 단독 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우리 대표 이사님이 인재 양성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훈련 포탈 고용노동부의 HRDnet 사이트를 검색 방문하시면 기업에 갖춰야 될 요건부터 선정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자, 일학습병행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빨리 기억 남는 거 있으면 꼭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1644-8000-800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정훈 교수님, 오늘 촬영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학습병행제의 원조 우리 독일의 도제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우리 또 독일에 사셨던 또 닉을 만나 뵈서 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많은 거 배웠고 앞으로 어디의 기업 사장님들이 알게 되면 일학습병행을 꼭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